자, 코덱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많이들 개발할 때나 아니면 뭔가 유용한 프로그램을 짜거나 뭔가 루틴화된 거를 만들 때 코덱스나 클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 코덱스가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정말 좋아졌어요. 가성비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클로드랑 다른 범위로서 너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덱스나 클로드나 설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설치 방식으로 이 창을 띄워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그 검은색 화면 있죠? 그걸 보통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로 설치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오시면요, 코덱스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코덱스는 챗GPT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챗GPT를 쓰고 계시면 코덱스도 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쿠키가 나오는데 쿠키는 그냥 허용하세요. 허용하시고, 여기 보면은 맥 쓰시는 분들은 맥으로 나올 거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로 나올 겁니다. 자,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받기 누르면은 코덱스 인스톨러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검색이 돼서 열리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설치가 되고요.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코덱스로 뭔가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특정한 루틴이나 파일이나 이런 거를 용이하게 정리할 때 사용을 하죠. 자, 일단은 가볍게 하나 해볼게요. 자, 나이키 회사 소개서를 만들고 싶은데 PPT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PPT를 구성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 권한은 뭐냐면은 얘가 한 번씩 물어봐요. 물어보고 이거 해도 되니 저거 해도 되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 컴퓨터는 적당하게 물어보는 게 있고요. 전체 권한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시작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클로드 쓸 때도 느꼈는데, 코드를 읽을 줄 모르면은 사실 이거를 굳이 할 이유가 많이 없기는 해요. 물론 위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엔터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권한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권한을 읽을 정도 능력이 되시면은 이 자동 검토나 기본 권한으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권한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얘가 알아서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도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사이트 굴리거나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은 얘가 막 수정을 하기 때문에 잘 되던 게 안 되는 오류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모드가 있습니다. 네, 모드가 있고 보통 5.5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얘한테 말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보내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얘가 최신 정보를 조금 찾고 그거에 대한 PPT 흐름을 잡아보겠다고 했어요. 12장의 PPT 구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하니까 여기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제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88% 남았다 그러네요. 이 토큰 사용량이 나오고요. 자,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청하는 내용이 좀 하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같은 경우는 코드를 쭈루룩 짠다거나 그러면 토큰을 굉장히 빨리 소모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작업의 경우에는 토큰 소비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얘한테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하게 되면은 토큰이 빨리빨리 빠져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한 군데에서 한 가지 작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PPT 구성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플러그인이라고 있는데,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덱스랑 다른 사이트랑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디자인은 캔바나 피그마 이런 것들이 있고, 위에 있는 거는 사실 아직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 아래 리모션, 영상 만드는 거, 바이오 렌더, 이거는 영상 관련된 디자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캘린더나 지메일이나 이런 것도 연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메일에서 나온 것들을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도 되고요. 노션도 있고, 딱 봤을 때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검색 도구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화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다
템플릿이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항상 자동화를 시켜두는 것들이에요. 보면은 매주 언제, 매일 언제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매 시간 언제. 특히나 저희가 뭐 뉴스 기사나 뉴스레터 같은 거나 아니면 항상 일어나는 일정에 대해서 뭔가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항상 시켜놓고 저희가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예시가 있기는 한데 여기 있는 것들을 꼭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얘도 그 추론하는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네요. 한번 받아 볼게요. 자, 일단은 보니까 여기에 C 드라이브에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만들어서 파일까지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데스크탑으로 돌아간다 보니까 특정한 파일을 생성해내면은 제 컴퓨터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준다는 거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항상 여기다 저장하느냐? 아니요, 저희가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결과물을 먼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네, 이런 도표, 지표 같은 것도 만들어줬고,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정이 좀 필요하고, 이 글자 같은 경우도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균형이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요. 이 슬라이드 화면이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요청을 했죠. 슬라이드 화면 구성을 좀 더 디자인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고, 그리고 파일을 D 드라이브에 P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게 좀 어수선해서 깨졌다라고 하고, 다른 쪽으로 카드나 밴드 숫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의 파일이 열려 있어서 임시 잠금 파일도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코덱스 써보니까 스스로 추론하는 과정이 되게 좋아요. 이런 판단 능력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뷰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직접 열어지를 않아도 여기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택도 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 채팅을 만들어서 다른 요청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 캘린더에 있는 일정을 구글 시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캘린더 일정을 먼저 본인이 읽고 이거를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뭔가 서비스나 기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할 때 조금 바로 만드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가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카카오톡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와서 그걸 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카카오톡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와서 그걸 고객 상담 내용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다.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아까 전에 그 캘린더 연결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캘린더 연결을 안 했다 보니까 그걸 하고 싶으면은 캘린더 연결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는 바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카카오톡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정리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가 한번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 요청한 건 아직도 수정을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를 제대로 보내주면 좋겠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코덱스를 이렇게 프로그램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는 이 코덱스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여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터미널로 여는 거, 많이들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그 검은색 화면 있습니다. 그걸로 설치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